안녕하세요. 홍주부입니다. 저번에 제가 난자 채취를 하고 집에 온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어느덧 오늘로 9일째가 됐어요. 그동안 복수도 조금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꼭 배 위에다가 바위를 놓고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 아무래도 초음파를 넣어서 보면서 난자를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의 통증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게 한 3, 4일간은 정말 힘들었는데 이게 또 지나고 나니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복수가 찰 수 있고 과배란 증후군 같은 게 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동안 맞았던 조기배란 억제를 했던 이게 오가루트란? 아마 조기배란 억제용으로 맞았던 것 같아요. 그걸 3일 더 맞고 집에서 그 다음에 요 도스티넥스 요거를 8일 동안 먹으라고 해서 어제 이제 다 먹었어요. 이게 프롤락틴 수치를 낮추는 뭐 그런 작용을 하는 건가 봐요. 저는 생리전 증후군을 겪을 때도 생리를 할 때도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많이 아프고 막 이런 통증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과배란을 하면서 과배란 거의 막바지부터 이제 난자 채취를 하고 난 다음에 3, 4일 거의 5일 동안 5일 넘게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있었어요. 이 도스티넥스가 그런 것도 이제 완화시켜주고 과배란 증후군도 좀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나 봐요. 겨우 어제 돼서야 이제 조금 아픈 거 생각 없이 잠들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제 뱃살만 남아있다 뿐이지 복수는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까지는 요 이온 음료를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하루에 2리터를 마셨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뭐 결과는 처음에는 12개를 채취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엔 10개가 미세 수정을 해서 10개가 성공했다고 하고 3일 뒤에 그중 9개가 살아남았는데 6개는 최상급이고 2개는 중급에 1개만 조금 더디다 하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3일 배양 상급 2개를 냉동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일째 전화가 왔는데 5일 배양 중급 배아 2개를 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5일 배양을 하는 과정에서 상태가 안 좋아서 폐기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했어요. 제 나이가 이제 41예요. 제 나이에는 3일 배양은 3개까지, 5일 배양은 2개까지 이식이 가능하다고 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3일 배양을 하나만 더 올려놓지, 3일 배양 최상급이 6개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조금 속상하기도 했고, 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버티지 못하고 폐기되는 배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5일 배양에 그렇게 조금 주력을 한 게 PGS 때문이었거든요. PGS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5일 배양까지 해서 좀 적당히 키워서 그 다음에 배아에서 이렇게 채취를 해서 그걸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그거를 괜히 하자 그랬나? 왜냐하면 저희는 가족력도 없고 유전병 이런 거 자체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안 내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임신 초기 유산되는 배아 같은 경우는 염색체 이상일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상급의 그게 뭐 기형이나 뭐 병이 없더라도 그런 상급 배아를 튼튼한 배아를 걸러내는데도 작용을 한다. 라고 해서 사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권해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이제 5일 배양까지 좀 많은 양을 좀 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일 배양 차에 거의 6개가 최상급, 2개가 중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견디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3일 배양을 2개밖에 냉동을 안 한 거겠죠? 3개를 냉동을 했어야지, 3개를. 정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병원을 믿고 전문가들이니까 믿어야 하지만 정말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어쨌든 제 나이 탓도 있고 제 몸 상태 탓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지나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지려는 건 욕심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3일 배양 2개 최상급 냉동돼 있고, 그 다음에 5일 배양 2개 중급이 냉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냉동 배양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 하나 걱정은 이제 해동하면서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만약에 해동하면서 하나라도 사라지면 정말 딱 하나밖에 이식을 못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조금 며칠 동안 우울했어요. 그래도 아예 뭐 냉동이 안 나온 거보다는 정말 나은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자라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제가 생리 주기도 거의 정확하고 배란 테스트기를 하면서도 배란 날짜에 줄이 진해지고 그 다음엔 연해지고 뭐 이런 배란에 관련된 사이클이 정확했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시험관 시술을 시작할 때 처음에 초음파 소견에서 의사가 양쪽에 12개 각각 12개의 난자가 자라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확률이 조금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메포민을 먹었잖아요. 당뇨, 당 수치를 낮추는 당뇨 관련된 약 메포민을 먹었는데, 이게 난자의 질을 개선해주고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서 여러 개의 난자가 한꺼번에 과배란 시 자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리고 공남포 이런 문제들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메포민을 먹었었는데, 저는 부작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메포민을 먹는 한 달 이상 되는 그 기간 동안 정말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과일 빼고 모든 음식에서 나는 그 냄새들이 역하기 그지없어서 고기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음식을 거의 먹지를 못했어요. 속이 울렁거리고 막 이런 느낌은 정말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많은 고생 끝에 이렇게 3일 배양 2개, 5일 배양 2개가 남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30대 후반에 들어서거나 이제 40대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조금 PGS를 한다는 것에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전제는 있겠죠. 내 가족에 가족력이 없고 뭐 암이나 어떤 특정 유전병 같은 가족력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도 없고 저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PGS를 굳이 첫 시험관 시술부터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조금 이번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3일 배양까지 중상급의 배아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5일 배양에서 많이 탈락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5일까지 버티지 못하는 배아들이 건강하지 않아서일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3일 배아도 충분히 몸 안에 넣어줬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5일까지 배양된 경우가 훨씬 더 자연적인 그 착상에 가까운 환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3일 배양이 5일 배양에 비해서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말하는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3일 배양의 최상급의 것들이 살아남아 있다면 내 몸 안에 넣어줬을 때 그 배아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3일까지는 최상급으로 건강한 배아들이 살아남았다고 해도 아무래도 엄마의 몸속이 아니라 바깥에서 인공적인 환경에서 커야 되기 때문에 5일을 못 버티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3일까지 건강하던 최상급의 6개, 중간 정도의 2개의 배아를 놓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한 가지 또 장점은 임신 초기 유산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배아의 염색체 이상까지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의 산모일수록 PGS를 추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고 PGS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하지만 임신 초기의 유산이나 반복 유산 이런 경우를 좀 한두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이라면 PGS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게 아니라 저처럼 첫 시도였다면 PGS를 좀 한 번쯤은 건너뛰고, 물론 가족력이나 유전병 같은 것들이 없을 경우에 첫 시도만큼은 PGS를 하지 말았어야 됐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돼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PGS 안 하고 싶어요. 첫 시도니까. 어쨌든 저는 냉동비아 이식을 위해서 지금 첫 번째 생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노시톨을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이노시톨 요즘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되는 건데요. 이노시톨 자체가 그 당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먹어볼까? 왜냐면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몰랐어요. 그리고 현재도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낭성 난소를 가진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다른 건 전혀 없거든요. 난소 나이 수치도 그냥 평균이고 뭐 인슐린이 높다거나 과체중이다거나 약간 제가 통통하긴 한데 그렇게 뭐 과체중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생리불순인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호르몬 수치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첫 번째 초음파에서 아직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초음파에서 난소들이 각각 한 12개? 12개? 요 정도 자라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시고 좀 개수가 많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메포민을 먹은 것이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그런 끼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겪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노시토를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사분들도 추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의 의사분들도 전부 다 이노시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임신에서도 먹을 수 있다고 하길래 저도 이제 이노시톨을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나이가 많고 처음 시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괴로운 시술을 몇 차례나 더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첫 시도에 한 번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제 호르몬이나 부족한 것을 체크하고 그에 따른 영양제나 약들을 지금 복용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임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최선을 다해보면 실패하더라도 조금 후회가 덜할 것 같아요. 많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영상이 좀 늦어졌는데요. 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그 회복력도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난임을 겪고 계신 부부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곧 좋은 소식이 올 거고요. 이제 가을이 오는데요. 날씨도 제법 선선해지고 스페인도 지금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한 편이에요. 오후에는 뭐 30도까지 올라가지만 지금은 땀을 막 흘릴 정도의 날씨는 아니에요. 참 좋은 날씨거든요. 그 테라스에서 밥도 먹고 테라스에서 의자 펴고 앉아서 책도 보면서 그 책이 유아에 관련된 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